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에 남편도 몰랐던 제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안수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일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어요. 저는 남편 이동현과 28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평범한 척 살아왔다고 해야 맞겠네요. 사실 저는 부산에서 꽤 큰 레미콘 제조업체인 부산 레미콘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5년 전에 물려받은 회사인데 지금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연 매출도 500억 원 정도 되고 직원만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콘크리트 관련 일한다고만 말해왔거든요. 여보, 그런데 당신 회사는 정확히 뭐 하는 거야? 콘크리트 관련 일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어? 그냥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관련된 거 납품하는 일이야. 별거 아닌 작은 사업이라서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부부인데 서로 하는 일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너한테 회사 일 다 얘기하잖아. 당신이 하는 건설 일은 재밌고 다양한 얘기가 많지만 내 일은 정말 단조롭고 재미없어. 그냥 콘크리트 만들어서 파는 일이 뭐 그렇게 흥미로울 게 있겠어? 저는 왜 남편한테 제 사업 규모를 숨겼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또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계속 숨기게 되었죠. 남편 이동현은 부산에 있는 중소건설회사 한진건설에서 현장관리팀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는데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460만 원 정도 받는데 부산 물가를 생각하면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크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특히 회사 대표인 박상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보, 오늘도 대표가 나한테 정말 심하게 했어.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내가 관리하는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사실 그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 자재 공급이 늦어져서 생긴 건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거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야. 요즘에는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일까지 시켜. 지난주에는 대표 집 정원 가꾸는 일까지 내가 감독하라고 하더라고. 주말인데도 나가서 일해야 했어. 그게 말이 돼? 회사 업무도 아닌 개인적인 일을 직원한테 시키다니.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대표 눈밖에 나면 회사에서 버틸 수가 없거든. 다른 직원들도 다 비슷하게 당하고 있어. 그래도 월급 받으려면 참아야지.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정말 속이 끓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저는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그런 곳에서 매일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상훈 대표가 갑자기 회사 전체 공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회사에서 다음 주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한대. 대표가 직원들과 가족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강제 참석이야. 부부 동반 모임이야? 갑자기 왜? 글쎄, 대표가 최근에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다네. 그래서 이런 모임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가기 싫지만 안 가면 더 찍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네. 그럼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네? 어, 꼭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 했어. 정말 미안해. 너까지 불편하게 해서. 그런데 회사 분위기상 빠질 수가 없어.
괜찮아. 당신이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지. 언제 어디서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 꽤 큰 규모로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대표가 평소에 이런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그 자리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산 경제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저는 부산 경제인협회나 여성기업인협회 같은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데 거기서 다른 기업 대표들이나 그 가족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건설업계는 더욱 좁아서 서로 다 아는 사이예요. 하지만 한진건설은 저희보다 훨씬 작은 회사라서 그런 모임에 참석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령 누군가 저를 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럼 어떤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까?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조금 단정하게 입으면 될 것 같아. 다른 직원 가족들도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않을 거야. 우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알겠어. 최대한 수수하게 입고 갈게.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걱정되네. 무슨 실수? 너는 늘 어디 가서도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행동하잖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사실 저는 평소에 회사 일로 여러 공식석상에 참석할 일이 많아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정체를 숨기고 가야 하니까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주 내내 저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을 골랐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하고요. 모임 당일이 되자 남편이 정말 긴장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대표가 평소에 직원들 가족들한테도 관심이 많거든. 혹시 이상한 질문 받으면 적당히 둘러대. 무슨 이상한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너 일이나 집안 형편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어. 대표가 그런 걸 좀 캐묻는 스타일이거든. 그럴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하고 자리 피해. 알겠어. 최대한 조심할게. 그렇게 저희는 부산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연회장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한진건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들어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긴장되는 자리였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주최하는 쪽이거나 초청받는 쪽이었는데 이렇게 숨어서 참석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 안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팀장님이 항상 부인 자랑을 많이 하셔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많이 신경 써주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얼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피곤함과 스트레스였어요. 다들 웃고는 있지만 진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웃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때 갑자기 연회장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보니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박상훈 대표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쁘네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어서 이런 자리라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광경들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다들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정말 기쁘네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라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박상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이 팀장, 잠깐 이리 와봐. 내 차 주차한 거 확인했어? 발레 파킹 맡겼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네, 대표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보, 식사 시간인데 굳이 지금 가야 해?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박상훈이 또 말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골프채 가방 트렁크에 넣어뒀는데 그것도 확인해봐.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내일 라운딩 있거든.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식 자리에서 직원한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다니. 그것도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남편이 눈치를 주는 게 느껴져서 참았어요. 남편이 나간 사이에 박상훈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팀장 부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에 이 팀장이 부인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남편이 회사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당연하죠.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가족 같은 존재니까요. 그런데 부인은 무슨 일 하세요? 이때부터 제가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미리 경고한 대로 이 사람이 정말 사생활을 캐묻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라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래도 요즘 여성분들도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하세요? 콘크리트 관련 일이에요. 정말 작은 규모라서 자세한 얘기는. 오, 콘크리트요? 그럼 우리랑 비슷한 업계네요. 혹시 어느 지역에서 하세요?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들킬 수도 있고 너무 막연하게 대답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워낙 작아서 대표님 같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같은 업계잖아요. 혹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끈질기게 묻더라고요. 이때 마침 남편이 돌아와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표님, 차랑 골프채 다 확인했습니다. 문제없이 잘 있더라고요. 그래, 고생했어. 그런데 부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랑 같은 업계에서 일하신다네?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아, 네. 저희 집사람이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상훈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이 팀장도 혹시 부인 회사 일 도와주고 그래? 같은 업계니까 시너지도 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저희 집사람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각자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그래도 부부인데 서로 도와줘야지. 나 같으면 우리 마누라 사업 키워주려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할 텐데. 저는 이 대화가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죠. 대표님,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예약하셨어요?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에서는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박상훈이 또 남편을 불렀거든요. 이 팀장, 미안한데 내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봐. 가서 한번 확인해 줄래? 조수석 서랍장 쪽에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여보, 내가 갈게. 당신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아니야, 부인은 앉아 계세요. 이 팀장이 가는 게 맞아요. 차도 아는데 괜찮지, 이 팀장?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회식 중에 계속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남편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갑질이었죠. 남편이 또 나간 사이에 박상훈이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김 대리, 너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보다 말이 없네. 아니에요, 대표님.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요즘 현장 관리는 잘하고 있어? 지난번 얘기한 그 문제는 해결됐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결과가 나와야지. 나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 오래 하는 거 알지? 그 말을 하면서 박상훈이 웃는데 전혀 농담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박에 가까웠죠. 김대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상훈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더라고요. 박 과장네는 팀 실적이 좀 아쉽던데.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가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야지.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라니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직원들을 완전히 하대하는 거잖아요. 박 과장의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다시 돌아왔어요. 대표님, 지갑은 찾지 못했는데요. 차 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어? 그럼 내가 다른 데 뒀나? 맞다. 집에 두고 왔나 보다. 괜찮아. 고생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폭발할 뻔했어요. 처음부터 없는 지갑을 찾으라고 보낸 거였거든요. 이건 그냥 남편을 갖고 노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표정에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팀장, 너는 정말 부인복이 있어.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부인을 둬서 이해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부인, 혹시 우리 회사랑 거래할 생각 없어요? 같은 업계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작은 규모라서 대표님 회사 같은 큰 회사와는 거래할 수준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팀장한테 특별히 신경 써줄 테니까. 부부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교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을 볼모로 삼아서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는 거였어요. 만약 제가 정말 작은 업체 사장이라면 이런 제안에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훈이 또 남편을 시키더라고요. 이 팀장, 미안한데 내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가네. 차에 충전기 있으니까 가서 좀 충전해 줄래? 네, 알겠습니다. 여보, 내가 갈게. 당신은 너무 자주 나가고 있어. 아니에요, 부인. 이 팀장이 가는 게 좋아요. 회사 일이니까. 괜찮아, 여보. 금방 다녀올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회사 일이라는 거죠?
개인 휴대폰 충전하는 게 회사 일인가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눈치를 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나간 사이에 박상훈이 다른 직원들한테 또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인 것도 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예요. 평소에 고생 많으니까 이런 자리라도 만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감사하다고 해서 회사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회사가 잘 되어야 여러분 월급도 올라가고 복지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도 자신은 직원들을 배려하는 좋은 사장인 척하는 거였어요.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가족들 반응이었어요. 다들 남편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일이 워낙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체념한 것 같았어요. 김대리 부인, 남편이 요즘 야근 많이 하죠? 미안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회사 일이 우선이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일찍 보내드릴게요. 부부 시간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베풀어주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퇴근 시간에 집에 보내주는 게 특별한 배려인 것처럼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쯤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상훈이 마지막으로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이 팀장,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부인도 계시는데 계속 이리저리 보내서 미안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역시 우리 이 팀장은 달라. 이런 식으로 회사에 헌신하는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발전하는 거야. 다른 직원들도 이 팀장 본받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켜놓고는 그걸 회사에 대한 헌신이라고 포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남편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였고요. 그때 갑자기 박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아, 그래? 늦는다고? 알겠어, 천천히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박상훈이 말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좀 늦는다네요.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인데 길이 막힌다고 해요. 그리고 20분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면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보니까 꽤 부유한 집 부인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입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리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부산 레미콘 안수연 대표님 아니세요?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상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정체가 들키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황스럽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당황해서 제 손을 꼭 잡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건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상훈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박상훈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뭐? 부산 레미콘? 설마 그 부산 레미콘 말하는 거야? 맞아.
우리 회사 레미콘 다 공급해주는 그 회사. 잠깐, 설마 이 팀장 부인이 그 회사 사장이라는 거야? 안수현 대표님이야. 내가 경제인 모임에서 몇 번 뵌 적 있어. 박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회사 최대 거래처 사장이 바로 자신이 갑질해온 직원의 아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산 레미콘이면 우리 회사 레미콘 다 거기서 가져오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현장에서 쓰는 레미콘 전부 부산 레미콘 거예요. 직원들도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남편은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 여보,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좀 큰일이었어. 큰일이라니 무슨 말이야? 제가 남편에게 설명하려는데 박상훈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안 대표님, 정말 부산 레미콘 안수연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팀장 부인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25년 전부터 부산 레미콘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평소에 제 일에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제가 굳이 밝힐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이동현이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그럼 당신이 말하던 작은 콘크리트 회사라는 게... 부산 레미콘이야. 작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레미콘 회사야. 뭐? 부산 레미콘이라고? 우리 회사 레미콘 다 거기서 가져오는 그 회사? 맞아. 남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까지. 그럼 당신이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되네. 박상훈이 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정말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실례요? 무슨 실례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 그게 제가 평소에 이 팀장에게 좀 엄격하게 대했나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이 나왔어요. 엄격하게 대했다고요? 그게 엄격한 거였나요? 엄격하게 대하셨다고요? 저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많이 봤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회식 중에 직원분을 몇 번이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보내시더군요. 차 확인하라고, 지갑 찾아오라고, 휴대폰 충전하라고. 그게 회사 업무인가요? 박상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없는 지갑을 찾으라고 보내는 게 급한 일이었나요? 그리고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라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연 회장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팀장에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 뵙고
평소에 저희 남편이 직원들 정말 잘 챙겨줘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날이라서 평소보다 더 심하게 하신 건가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박상훈 부인은 할 말을 못 찾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대로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한 가지 신념이 있어요. 직원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되고 고객도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직원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군요. 특히 제 남편에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동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당신이 매일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게 괜찮지 않아. 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팀장을, 아니, 모든 직원들을 더 잘 대하겠습니다. 더 잘 대하시겠다고요? 지금까지는 못 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대표님, 저는 사업을 신뢰로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는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말을 듣자 박상훈의 얼굴이 완전히 파랗게 변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한 거죠. 안 대표님, 설마 그런 뜻은 아니시죠? 거래 말씀이세요? 저희는 좋은 파트너와만 일하고 싶어서요.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와 말이죠. 박상훈이 급하게 무릎을 꿇을 뻔하더라고요. 안 대표님,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박 대표님, 일어나세요.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안 대표님, 정말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가 부산 레미콘 없이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럼 처음부터 직원들을 잘 대하셨어야죠.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동료 아내가 사실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놀라웠을 테고 평소에 봤던 갑질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팀장님, 정말 모르셨어요? 부인이 부산 레미콘 사장이신 걸. 전혀 몰랐어요. 작은 콘크리트 관련 일 한다고만 들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박상훈이 급하게 막아섰어요. 안 대표님, 잠깐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박 대표님, 저는 오늘 많은 걸 봤어요. 그리고 많은 걸 느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희 회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어요. 그럼 혹시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박상훈 부부가 따라 나오려고 하는 걸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이야? 당신이 부산 레미콘 사장이라는 게? 왜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그럼 우리 집 생활비도 내 돈으로 사는 거야. 당신 월급으론 우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엘리베이터가 와서 우리는 탔어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호텔 로비에 나왔을 때 박상훈 부부가 급하게 따라왔어요. 안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 대표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대표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평소에 저희 남편한테 직원들 잘 대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어요. 발레 파킹에서 차를 빼면서도 박상훈 부부가 계속 따라왔어요. 정말 필사적이었죠. 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모든 걸 바꾸겠어요. 박 대표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은 인상만 남겨요. 그럼 언제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가 결정되면 연락드리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차에 탔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박상훈 부부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해해.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화나지 않아? 화나기보다는 신기해. 내 아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거래 끊을 거야?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솔직히 복잡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회사 동료들도 있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상무님, 저 안수연이에요. 월요일에 임원회의 소집해주세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한진건설과의 거래건입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9시에 회의실에서 뵙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박상훈이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 휴대폰으로, 회사로, 심지어 집 전화까지. 저는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 드디어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부산 레미콘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진건설과의 연간 공급 계약이 다음 주에 만료되는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사장님, 한진건설은 저희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인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회사의 가치와 신념이에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사장님, 갑자기 계약을 중단하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상호 합의하에 갱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쪽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한진건설에는 언제 통보할 예정이세요? 오늘 오후에 공식 문서로 통보하겠어요.
그리고 부산 경남 레미콘 협회 회장으로서 다른 업체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겠어요. 다른 업체들에게요? 네. 직원 복지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와는 업계 전체가 거래를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진건설에 공식 통보 문서를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부산 레미콘은 한진건설과의 레미콘 공급 계약에 대해 2024년 11월 30일자로 계약 만료와 함께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는 한진건설에 대한 레미콘 공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문서를 보낸 지 30분도 안 되어서 박상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비서에게 지시했죠. 앞으로 한진건설에서 오는 모든 연락은 받지 마세요. 할 말이 있으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날 오후부터 박상훈이 직접 회사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사장님, 한진건설 박상훈 대표가 또 오셨는데요. 만나지 않겠다고 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고요. 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모든 현장이 스톱될 위기야. 대표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다른 레미콘 업체들한테 연락하고 있는데 다들 거래 안 해준다고 해. 여보, 혹시 당신이 다른 업체들한테도 뭔가 얘기한 거야? 협회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전달했어.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는 거래를 자제하자는 내용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정말 망하는 거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회사가 망하면 나도 실직자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회사로 와. 당신 경력이면 충분히 관리직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내백으로 들어왔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당신 능력 내가 잘 아는데. 우리 회사는 실력 있는 사람을 환영해.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특별 대우해주진 않겠지만 불이익도 주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한진건설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레미콘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부산 전체를 뒤졌지만 어디에도 거래해주지 않았어요. 부산 경남 레미콘 협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박상훈이 심지어 울산이나 경북까지 가서 레미콘을 구하려고 했지만 운송비 때문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품질도 보장할 수 없었고요. 결국 일주일 후 한진건설의 모든 현장이 중단되었어요.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생기면서 회사는 급격한 자금난에 빠졌어요. 그때 박상훈이 다시 우리 회사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회사 응접실에서 비서와 함께 만났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직원들을, 특히 이 팀장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네, 회사가 이렇게 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직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달았고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 대표님, 기회라는 건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법이에요.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는 일할 수 없어요.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박상훈이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약속드려요. 정말 약속드려요. 약속은 쉽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천이죠. 박상훈은 결국 울먹이면서 나갔어요. 한때는 그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 후 한진건설은 결국 부도가 났어요.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공기 지연, 손해배상, 자금난이 겹치면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남편은 그 전에 미리 퇴사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여보, 우리 회사 직원들 정말 다르다.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어. 당연하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가끔 미안해. 예전 동료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회사 찾았을 거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취직했을 거야. 실제로 한진건설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히려 갑질하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박상훈을 만났어요. 부산 시내 한 작은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박 대표님?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작은 하청업체 하나 차렸어요. 직원 5명 정도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예요. 그래요? 네.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걸 서로 존중하면서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안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네,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평생 기억하겠어요. 1년 후 저희 부부는 더욱 단단해진 관계가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승진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여보, 진짜 고마워.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당연한 거야. 어느 날 저는 부산 경남 레미콘 협회 정기 모임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업계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직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고 결국 우리 업계 전체가 발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와는 거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래요. 이건 우리 업계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 후로 부산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직원 갑질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들 레미콘 공급이 중단될까봐 직원들을 더 잘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2년 후 저희 회사는 더욱 성장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도 올라갔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여보, 우리 회사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왔는데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하네. 다행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가끔 생각해봐. 만약 그때 내가 다른 회사에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회사에서도 당신은 인정받았을 거야.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 일이 있어서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 맞아.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거고요. 제가 그때 남편의 정체를 숨겼던 이유도 나중에 그 힘을 사용한 이유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예요. 직원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